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73, 40년 넘게 노인 정신건강과 가족의학을 연구해 온 의사 정우진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된 이야기를 듣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마음이 자꾸 허해요. 사람들 속에 있어도 나만 빠져 있는 느낌이에요. 몸이 아픈 건 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건 그저 시간이 지난다고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외로움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고혈압보다 당뇨보다 어르신들을 더 깊게 무너뜨린 건 병이 아니라 외로움이라는 걸 수없이 봐왔습니다. 기운 없고 입맛이 떨어지고 밤에 잠도 들지 못하는데 병원에 가보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몸의 신호는 혼자라는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란 걸. 올해만 해도 저희 병원에서 관계 단절로 우울과 무기력에 빠진 어르신들을 100명 넘게 진료했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그리운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다시 피어납니다. 외로움은 그 어떤 병보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실천법입니다. 지금도 혼자 밥을 드시며 아무도 묻지 않는 하루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이 영상 너머에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몸은 멀쩡한데 괜히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고 말수가 줄어들고 밥맛도 없는 날, 누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는데 몸이 자꾸 무거워지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외로움이라는 병이 몸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병은 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많은 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 그 중심에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1-1.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이 아픈 이유. 예전엔 하루가 짧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진다. 이런 말 자주 들려옵니다. 왜일까요? 그건 몸이 느린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눌 사람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가 하루 종일 켜져 있지만 사람 말소리가 그립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만 대화는 없고 관계는 끊겨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몸도 점점 반응을 멈춥니다. 움직이지 않고 말하지 않고 표정이 줄고 생각이 짧아집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듯 다치기 시작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심장은 힘을 잃고 면역력은 떨어집니다. 이건 단지 기분 탓이 아닙니다. 1-2. 외로움이 면역력과 신체 회복에 미치는 영향. 외로움이 반복되면 몸은 스트레스를 계속 받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몸속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계속 높아지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몸속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결과 쉽게 피로해지고 작은 병도 오래 가며 상처가 잘 낫지 않고 감기도 자주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도 외로운 사람에게 더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같은 수술을 받은 환자들 중 지지받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은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혼자 지내는 분들은 통증을 더 오래 느끼고 회복 기간도 더 길어졌습니다. 외로움은 생각보다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건 단지 마음이 허전한 상태가 아니라 몸의 생명력이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1-3. 외로움은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다. 심장, 뇌, 장기 기능 연결성. 외로움은 뇌와 심장, 그리고 장기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먼저 심장은 외로움을 느낄 때 더 빠르게 뛰고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는 심혈관계 부담을 높이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뇌는 외로움을 느끼면 사회적 경계 회로가 과도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결국 자꾸 경계하고 불안해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굳어집니다. 이건 기억력 저하와도 연결되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외로움은 소화기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식욕이 줄고 장내 유익균이 감소하며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외로움은 단지 기분이 가라앉는 정도가 아니라 전신에 영향을 주는 만성적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고 더 오래 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대화 한마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몸은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2부에서는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점점 더 혼자 남게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를 알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이겨낼 수 있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1부에서 우리는 외로움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엔 그 외로움이 왜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지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그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삶이 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2-1. 관계가 끊어지고 연결이 줄어드는 노년의 현실. 나이가 들면 하루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일을 하지 않게 되고 밖에 나갈 일도 줄어들고 전화도 약속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답이 점점 없어집니다. 젊을 땐 직장이든 이웃이든 친구든 자연스럽게 이어진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동료는 퇴직 후 연락이 끊기고 이웃도 이사를 가고 친구들도 점점 아프거나 멀어집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어느새 외로움이 됩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건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줄어든 공간에 무언가를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를 외로움이 채우게 됩니다. 2-2. 가족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가족이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자녀와 함께 살아도 외로움을 느끼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함께 있어도 대화가 없고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탁은 같이 쓰는데 밥은 따로 먹어요. 같은 공간에서 살아도 서로의 하루를 묻지 않고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특히 요즘은 자녀들도 바쁘고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전엔 얼굴을 보며 대화했지만 지금은 같은 집에 있어도 함께 있는 느낌이 적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스스로도 괜히 말을 걸면 귀찮아할까봐 요즘 애들은 바빠서 방해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더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말을 아끼게 되고 생각도 줄어들고 표정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 곁에 있어도 서로가 마음을 나누지 않으면 그 공간은
더 외롭고 더 깊은 침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2-3. 소외감은 언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외로움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 많은 곳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임에 참석해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더 외롭습니다. 또 나만 다른 얘기를 못 알아듣고 웃는 포인트를 놓칠 때 나만 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소외감입니다. 그리고 이런 소외감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나 자신을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말해도 소용없다. 내가 나서면 불편해질까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 침묵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안으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오래되면 무기력이 찾아옵니다. 무기력은 어떤 병보다 회복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외로움과 소외감도 작은 변화로부터 회복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 안부 묻는 그 순간이 단절된 마음을 다시 연결시켜 줍니다. 다음 3부에서는 실제로 외로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무너졌던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그 후 어떤 변화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로움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부터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는 외로움이 실제로 사람을 어떻게 아프게 만드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아픔에서 나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1. 마음이 먼저 아프고 몸이 따라 무너진 어르신들. 경북 영천에 사는 75세 정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신 지 7년째. 자녀는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아침에 눈을 떠도 움직일 이유가 없고 식사 시간도 챙기기 싫고 그냥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주변에서도 나이 들어 그러려니 했지만 어르신은 점점 말수가 줄었고 체중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병원을 찾았을 땐 우울 증상과 영양 부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 서울에 사는 78세 김봉호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아내와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고 하루 대부분을 TV와 핸드폰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김 어르신은 식사 후에도 항상 배가 더부룩하고 밤마다 잠이 들기 어려워졌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심각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담 후 확인된 건 외로움으로 인한 불면과 스트레스성 소화 장애였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느꼈지만 실제로 먼저 아팠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외로움이 몸 전체를 지치게 만든 겁니다. 3-2.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 불면, 혈압 상승 사례. 국내 한 노인의료센터 자료에 따르면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불면 비율은 50% 이상, 그중 대부분은 의학적 원인이 아닌 심리적 이유, 즉 외로움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외로움은 뇌를 긴장 상태로 만들고 잠을 깊게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밤새 뒤척이고 아침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하루 종일 무기력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0대 후반 한 어르신은 아무런 이유 없이 혈압이 계속 오르다가 약을 바꿔도 효과가 없어서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이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누구랑도 말 안 해요. 하루 종일 조용하니까 오히려 가슴이 답답해져요.
정확히 진단한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건 외로움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어르신은 매일 오후 근처 공원에서 사람들과 인사하고 노인회관에서 짧게라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3달 후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기분이 아니라 몸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고 작은 계기로 충분히 회복도 가능합니다. 3-3. 회복보다 더 어려운 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일. 그런데 이 모든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은 아무 의욕이 없고 무엇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 심지어 좋아하던 일도 의미 없어지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길어지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단순히 쉬면 낫는 게 아닙니다. 움직여야 회복되고 나와야 풀리는 감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가는 줄 알지만 실은 마음이 먼저 다친 상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누군가의 전화 한 통, 잠깐의 산책,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문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외로움으로 만들어진 병은 그 누구보다 따뜻한 말과 따뜻한 관심으로 회복됩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낫지만 마음이 아픈 건 사람이 약입니다. 다음 4부에서는 의사와 심리 전문가가 실제로 권하는 외로움을 이기는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만드는 생활 속 실천 방법들 꼭 함께 들어보세요. 앞서 우리는 외로움이 실제로 몸을 무너뜨리고 삶의 기운을 꺼뜨리는 걸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의사와 심리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외로움 극복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게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4-1.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 습관.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고 모두 외로운 건 아닙니다. 실제로 오히려 혼자 지내면서도 매일 활기차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째, 일정을 스스로 만듭니다. 내일 10시에 공원 걷기, 점심 12시에 반찬 나눠 먹기, 오후엔 손편지 써보기. 이렇게 하루 안에 작은 약속을 하나씩 넣습니다. 스스로 정한 일정을 지켜가는 과정에서 외로움보다 내 삶을 내가 이끌고 있다는 느낌이 생깁니다. 둘째, 의식처럼 반복하는 루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면서 음악 듣기, 식사 전 창문 열고 심호흡하기, 잠들기 전 손글씨로 하루 정리하기. 이런 사소한 루틴이 하루를 안정감 있게 잡아줍니다. 셋째, 작은 연결이라도 매일 만들려 합니다. 이웃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기, 시장 상인에게 먼저 웃으며 말 걸기, 단골 병원 간호사에게 안부 물어보기. 이런 작은 접촉들이 내가 세상과 여전히 연결돼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4-2. 하루 10분 외로움을 이기는 감정 루틴. 이제는 의사와 심리 전문가들이 권하는 하루 10분 감정 루틴을 함께 해볼 시간입니다. 이 루틴은 외로움의 뿌리를 조금씩 풀어주는 작고 강한 실천입니다. 감사 쓰기 루틴.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 감사한 일을 3가지 적어보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좋았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 고마웠다. 내가 내 손으로 양말을 정리했다. 이건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감정 안정 훈련입니다. 음성 내기 루틴. 자신의 목소리를 하루에 10분만 사용해 보세요. 책을 소리 내어 읽거나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오늘 잘 버텼어. 내가 생각보다 괜찮다.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건 혼잣말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고 내 존재를 확인하는 강력한 훈련입니다. 햇볕 루틴. 낮에 햇볕을 10분 이상 쬐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햇볕은 우울감을 낮춰주는 호르몬 분비를 도와주고 신체 리듬을 조절해 감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이런 루틴을 실천한 사람들이 외로움과 우울에서 빠르게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3. 대화보다 더 강력한 연결감 유지법. 사람은 말을 해야만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연결감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순간에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행동에서도 충분히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옆 사람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은 라디오를 듣고 함께 웃는 것, 잠깐이라도 눈을 맞추며 인사하는 것, 이건 말보다 더 진한 연결입니다. 이런 연결이 쌓이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에 한 사람에게 미소 지어보기, 나를 위한 말 한마디 적어보기, 햇살 아래서 10분 걷기. 그 작은 연결이 당신을 세상과 다시 묶어줄 겁니다. 다음 5부에서는 지금 외로움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실천들, 현실적인 행동 팁과 실천 사례를 통해 외로움의 벽을 조금씩 넘는 방법을 함께 나눕니다.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은 따라옵니다. 이제 당신의 10분을 시작해 보세요. 앞서 4부에서 외로움을 줄이는 건강한 루틴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도 가장 강력한 실천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누구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 습관을 소개합니다. 5-1. 매일 한 명에게 안부 묻기. 첫 번째 실천은 매일 한 명에게 안부 묻기입니다. 너무 쉽고 당연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 하나가 외로움의 뿌리를 흔드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는 괜찮습니다. 전화를 해도 좋고 집 앞 이웃에게 말 한마디 걸어도 됩니다. 요즘 잘 지내세요? 오늘 날씨 좋죠? 밥은 드셨어요? 이 짧은 질문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열고 내 마음을 연결시키는 다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상대만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던 고립된 감정이 열리고 흐르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단 한 사람에게 인사하자고 결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그 한마디가 내 하루를 여는 문이 돼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잊은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명, 그 사람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5-2. 나를 위한 편지 한 줄 쓰기. 두 번째는 나에게 편지 한 줄을 써보는 것입니다. 이건 하루 1분도 걸리지 않는 가장 쉬운 감정 돌봄 습관입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다. 조금 느려도 괜찮아. 누구보다 가까운 나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세요.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종이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메모지 한 장, 달력 구석, 혹은 휴대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짧은 문장이 내가 나를 챙기는 마음의 시작이란 겁니다. 누군가에게 외로운 마음을 내보이기 전 스스로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 마음에 쌓여갑니다. 어느 날 무기력하고 지치고 눈물이 날 때 그 문장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5-3.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관계는 지금도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도 괜찮다는 믿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친구야. 지금은 이미 늦었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관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사하는데 나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는데도, 상대방을 도와주는데도, 웃음을 주는데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모임, 복지관 프로그램, 교회, 공원 산책 모임 등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크지 않았습니다. 혼자 가던 길에 누군가 옆에 앉은 걸 허락한 것, 먼저 인사를 건넨 것, 같은 곳을 다시 찾아간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마음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당신은 충분히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당신의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건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하루에 한 명 안부 묻기, 나에게 한 줄 편지 쓰기, 누군가와 새롭게 인사 나누기, 이 세 가지만으로도 외로움은 분명히 조금씩 멀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6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병보다 무서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동안 어쩌면 당신은 많은 생각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오늘, 내가 놓친 사람들, 그리고 아직 연결되고 싶은 마음까지, 그 모든 생각은 바로 이 한 가지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덜 아픕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나을 수 있지만 외로움이 만든 상처는 사람으로 회복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잘 지내세요? 그 짧은 순간들이 삶을 다시 따뜻하게 바꿔줍니다.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 그건 복잡한 지식도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는 먼저 누군가가 다시 손을 내밀 때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이 그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그 손은 먼저 나 자신에게도 내밀어야 합니다. 아침의 거울을 보며 오늘 잘 해보자. 괜찮아, 천천히 가자. 그 한마디가 외로움의 벽을 허무는 시작입니다. 하루 1분 나를 위한 대화를 오늘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하루 1번 누군가에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작고도 따뜻한 연결이 당신의 오늘을 다르게 만들 겁니다. 병보다 무서운 외로움, 그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상 너머에 있는 누군가와 당신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당신을 다시 살게 만듭니다. 이제 당신의 1분, 당신의 1마디, 당신의 한 명이 당신과 세상을 바꾸게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